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계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광일 기자가 현장에 다녔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거리로 나와 외로운 외침을 하는 장애인들.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 집중 결의대회가 서울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9명의 우리의 소중한 목숨들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장애 등급제 때문에 죽어갔고 활동보조 서비스가 없어서 죽어갔고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장애 등급제 폐지할 겁니다.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부양 의무제 폐지할 겁니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장애 등급제 폐지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의료 모델로 장애인을 등급화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되면서 장애인의 욕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장애 등급제 폐지 대안으로 장애종합 판정 체계를 논의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 현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정책 또한 예산을 늘리는 방향이 아닌 개별급여 도입으로 부양 의무제 기준만 바뀌었을 뿐 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유엔이 정한 장애인 권리 협약에 가입은 했으나 협약상의 규정을 위반해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통보해 심리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 의정서에는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장애인 문제, 복지 문제 잘한다고 유엔에 선전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계 장애인 인권 비준안이 의정서를 가입을 비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입은 했지만 비준안을 채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날 집중 결의대회를 마친 후 100여 명의 장애인들은 보신각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며 장애 등급제 폐지 등에 대한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한편 최근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국가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기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 만큼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변화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차별 금지에 앞장서온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수상하는 2014 한국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한국장애인 인권상위원회가 2014 한국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인권 실천, 인권 매체, 기초자치, 공공기관 등 총 4개 부문에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모경준 심사위원장은 이번 수상자들 외에도 추천된 후보들 모두 인권상을 수상하는 데 부족한 게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들 모두가 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하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단체들이 각 분야에서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올해 인권실천 부문 한국장애인 인권상에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추진연대와 유엔 인권정책센터가 수상했고 인권매체 부문에서는 세계일보가, 기초자치 부문은 경기도 안산시,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전남지방경찰청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인권실천 부문의 수상단체인 발달장애인법 추진연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상까지 주시니까 더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웹툰 공모전과 표어 공모전 당선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고 올해 수상자와 역대 수상자는 한국장애인 인권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지난 2일 375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확정해 통과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확정 예산안을 정리해봤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2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이 375조 4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예산에 책정된 돈은 53조 4,725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예산에 4,280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52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도 당초 정부안에서 1,376억 원 증액한 8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123만 명에서 133만 명으로 늘렸고 정부 예산에는 없었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98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의 경우 5,064억 원을 목적 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키로 했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은 352억 원에서 385억 원으로 금액을 늘렸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 1,522억 원 또한 책정됐습니다. 한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가 아닌 다소 완화한 정도에 그쳤고 당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고속버스 시범사업 예산액이 마지막 수정 예산에서 결국 반영되지 않은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유치원 입학 정책으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과 시내 유치원에 2015학년도 원화 모집에서 중복 지원이나 중복 등록한 유아는 모든 유치원에서 합격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유치원으로 가 입학 지원을 급하게 취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을 지원 날짜별로 각 군으로 나눠 추첨일당 한 곳씩 총 4차례만 지원하게 하는 유치원 원화 모집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국고보조금의 고의적인 부정수급자들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지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정수급을 하다 적발될 경우 단 한 번이라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 자격이 영구 박탈되며 국가 발주사업 입찰 참가 자격도 2년간 제한합니다. 또한 명단 공개와 함께 부정수급액의 5배인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포항시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탄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포항에서 박성호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전해주는 연탄 한 장은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하는 희망의 선물입니다. 포항시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는 10여 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가족들이 없거나 아니면 홀로 계신 분들을 선정해서 매달 안전점검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꼭 필요하신 거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항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40여 명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 가정 4곳을 방문해 연탄 250장씩을 전달하였으며 또한 20kg짜리 쌀 6포를 어려운 가정에 손수 배달했습니다. 매년 한 10여 년 동안 이런 계속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참 대단합니다. 연탄 없으니까 겨울에는 처음 모여서 그 연탄을 모두 이래 주니까 드시기 되고 그래. 봉사에 참여한 의용소방대원들과 연탄을 전달받은 수혜자의 얼굴에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훈훈한 감동이 묻어나 한겨울을 앞둔 시점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김성일 회장이 한국을 대표해 지난 2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아시아 패럴림픽위원회 스포츠 어워드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특별상은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우수한 경기력을 발휘한 국가에 주어지는 상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나노자연모사연구실 허신 박사팀이
인공와우의 핵심 소자인 인공기저막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 측은 이번에 개발한 장비가 체내 이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력 소모가 적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발달장애인 가족연구소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창작 문학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1년간 노력한 결실로 특히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는 작가들의 낭송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가 근육병 환자들의 소원 만들기 프로젝트 소원을 말해봐에 참여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이달 26일까지 지원 신청서와 나의 소원 이야기를 작성해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용산구가 2014년 한 해 동안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용산구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2014 용산구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과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감기에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감기에 취약한 사람들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영양제를 복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면역력 증강에 영양제의 효능은 기껏해야 7번째 정도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식사를 잘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수면과 휴식을 잘 취하는 것이 셋째와 넷째, 술과 담배를 피하는 것이 5번째입니다. 6번째는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며 영양제 복용이 마지막 7번째에 속합니다. 운동이나 온욕, 사우나 같은 것은 도움이 되겠고요. 반대로 피해야 될 것은 면역을 떨어뜨리게 하는 음주나 흡연이나 과로, 스트레스,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예를 들자면 지나친 건강식품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할 때는 자신에게 맞는 것만 섭취해야 합니다. 지병과 체질에 따라 효능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남이 좋다고 해서 따라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홍삼 같은 경우에 면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양인 같은 경우는 홍삼이 맞지 않아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요. 폐음인 같은 경우도 열이 많은 체질은 홍삼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영양제 등의 섭취로 면역력을 높이려 하는 것, 그 효과는 기껏해야 7번째, 사실상 꼴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영국의 5살 자폐증 소녀 아이리스와 그녀의 친구 고양이 튤라를 소개합니다. 아이리스와 튤라는 함께 그림도 그리고 목욕도 하며 악기도 연주하고 야외 활동도 합니다. 동물과 교감함으로써 아이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최근 이처럼 동물 매개 치료가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재활 치료에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과의 따뜻한 교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